첫 번째 오늘의 이슈픽 브로드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장 마감 이후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쵸. 특히 AI 관련 매출이 63% 급증하면서 52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이 주가도 시간 후에서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AI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혹탄 CEO는 컴콜에서 100억 달러 규모 신규 AI 칩 주문을 확보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 고객이 네. 오픈 AI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엔비디아가 좀 이 GPU라면은 또 브로드컴은 XPU 전략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또 AI 반도체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브로드컴 네. 사실 그 전날에는 실적 발표들이 있었으면 네. 조금 주가가 못 가면서 네. 조금 기대와 실망감이 교차하는 흐름이었는데 브로드컴은 완전히 그 기대감으로 다 바꿔주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자체 AI 칩 생산을 하면서 빅테크 기업이 이제 탈 엔비디아 또는 엔비디아가 하는 것 말고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인프라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브로드컴은 아무래도 좀 다 하는 측면들은 있지만 네트워킹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주력 사업이고 그쵸.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실적과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AI 관련된 시장 경쟁 구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협력 구도라고 할까요? 이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향후 전망 좀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뭐 건방지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브로드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돈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엔비디아만 하니 엔비디아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브로드컴까지 꼭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이야기하면서 브로드컴도 많이 거론을 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HBM과 브로드컴의 이더넷이 거의 한 세트로 들어갈 네, 수밖에 네. 없는 이 제품 그렇죠. 구조다 보니 엔비디아의 상승은 곧 브로드컴의 상승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결국 1등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굉장히 많은 또 고난들이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과거의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의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서 사자가 아니죠. 그런데 4년 전, 5년 전 전기차 하면 다른 기업들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기차 하면 테슬라였고 전기차 무조건 이꼴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하면 전기차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랬던 1위의 테슬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사들이 많아지고 네. 경쟁사 제품의 성능도 올라가다 보니 네. 계속해서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물론 스페이스X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으로 간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도 앞으로 그런 고난이 조금은 다가올 가능성도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크게 이 하드웨어는 2년 정도 지금 인프라가 쫙 깔렸어요. 네. 엔비디아 HBM 칩이 쫙 깔렸죠. 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어떤 시점이냐? 깔려진 인프라 칩. 그러니까 학습이 다 된 칩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추론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매출을 내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 이제 돈 벌어야죠. 그렇죠. 네. 돈을 못 벌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버블. 아, 너무나 지금 S&P 500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그들이 벌어들이는 것 대비 주가가 높다고 평가받는 게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을 때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이라든지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비용을 줄이는 기업은 도태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캐펙스 투자는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죠. 엔비디아는 첫 번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제일 막단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버블 논란에 계속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칩만 많으면 뭐해? 네. 이걸 가지고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또 시선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도 자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너네들이 칩 안 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칩 만들게. 만들고 이런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소식이- 있죠. 네. 만들고 있겠죠. 그리고 만들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문제는 HBM4와 같은 고사양은 못 만들겠죠. 네. 하지만 이제 H20과 같은 저사양 제품은 네. 중국도 지금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만난 이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다른 기업들도 지금 엔비디아 제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닐 겁니다. 네. 뭐가 문제냐면 비싸다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칩이 필요한데 네. 엔비디아의 지금 장점,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는 장점은 뭐죠? 영업이익률이, EPS가 거의 뭐
전체 그로스 마진이 약 70에서 73%. 네.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그로스 마진이 73%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야? 너네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 제조업인데 네. 73%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 우리나라 GM, 포드 자동차 기업도 기껏해야 10%인데 70%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만큼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싼 만큼 그 값을 하겠죠. 그런데 네. 많은 지금 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그 패권 주도권을 갖고 온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가면 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네.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왜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데 그들이 수혜를 받아야지 브로드컴이 수혜를 받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네. 있잖아요. 근데 브로드컴이 할 수 있는 건 에이식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가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객에 맞춰서. 그렇죠. A라는 회사는 나는 자율주행만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칩. 네. 나는 로봇만 할 거야. 그럼 나는 거기에 맞는 칩. 나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뭐 사람들한테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칩을 구성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네. 브로드컴이다 보니 아무래도 앞으로는 엔비디아도 여전히 강할 겁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고 여기서 이제 막연하게 브로드컴이 수혜를 받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었다가 이제는 느낌표가 된 거죠. 진짜로 브로드컴이 수혜를 받고 있구나. 그럼 지금부터 투자를 해도 네. 괜찮구나. 오픈 AI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네. 돈을 벌어? 네. 근데 오픈 AI가 정말로 어. 브로드컴에게 발주를 준다? 그러면 이제 뭐 실적을 네. 보는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본부장님 말씀은 네. 느낌표가 이번에 하나였다면 네. 앞으로는 여러 개가 따다다다다다다.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투자자를 보는 건데 결국에 투자자들은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더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좀 전에도 저희가 이슈 픽 짚었을 때 XPU, 네. 그러니까 맞춤형 AI 칩이잖아요. Extreme Processing Unit인데 요게 엔비디아 GPU 사업보다 더 성장률, 뭐 매출의 증가세 이게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맞는 말인가요? 사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네. 브로드컴 CEO님 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고지고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향후에 만약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기업에 엄청난 경쟁사가 없다면 네. 당연히 GPU보다는 더 커질 수 있는 산업이겠죠. 하지만 또 여러 기업들이 지금 테크 기업들이 나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기술 발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은 나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다가오는 3분기라든지 4분기 적어도 내년까지 브로드컴에게는 실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지금 칩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AI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은 앞으로 도태될 속도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하다못해 실생활에서 쓰는 어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플랫폼에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AI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HTS, MTS 한번 켜보세요. 요새는 AI가 리포트도 싸주고 뉴스도 정리해 줍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하나더라고요. 보니 굉장히 어떤 큰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네. 저는 그래도 당분간은 브로드컴에 대한 성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OJJ 옐로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반도체 관세 부과한다던데 이 반도체 주식들이 영향이 좀 있을까?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대만 TSMC에게 또 제조를 하니까 이 브로드컴이 좀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렇게 또 궁금하셨네요. 일단은 네. 반도체 관세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세 네. 이게 이제 품목 관세가 두 가지가 크게 남았거든요. 네, 물론 맞아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더 이상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또 법원에서는 이게 위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뉴스가 막 쏟아진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약 10거래일 동안 관세 이야기가 딱 멈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네. 만약 그게 불편하시다면 저는 이제 비중을 조절해서 사는 게 맞지 여기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좋냐, 뭐 브로드컴이 좋냐. 그래서 하나를 좀 담아내는 것은 저는 미국 주식을 대할 땐 안 네.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오히려 담아내신다면 네. 엔비디아 일부 혹은 브로드컴 일부 아니면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 상품을 고르는 게 미국 주식을 대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서학 게이밍 투자자분들이 국장에 너무 익숙하고 있던 상태에서 미국장을 가서 네. 국장에서 매매하듯이 네. 종목별로 요거 샀다 팔고 저거 샀다 팔면 되겠구나 그렇게 음.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미국 증시는 그것보다는 약간 박스 안에 좀 바운더리 안에 좀 다 담아 놓고 좀 길게 가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장에서는 생각이 이 업종에 하나 사면은 네. 딴 거 사기가 좀 그랬는데 아. 미국 주식은 그렇죠. 특히 AI 관련된 그렇죠. 산업은 좀 큰 바구니에 담아내면서 네. 시장을 지켜보자 네. 이 말씀으로 되네요. 네, 본부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나 네. 봐요. 김지민님께서 브로드컴 혹하다고 사고 싶다고 이렇게 또 지금 유리님께서는 네. 또 지금 사요 어떡해요 이렇게 또 지금 사요 여쭤봐 나왔습니다.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네.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너무 언제나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 사나 내일 사나 다음 주에 사나 어차피 살 거라면 조금씩 그냥 계속 사는 게 AI는 괜찮다. 우리가 지금 브로드컴 사가지고 당장 다음 주에 20% 30% 가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천천히 올라갈 거 맞아요. 생각하고 네.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저는 서학개미 분들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서클과 같은 기업들 투자하지 않는 이상 AI와 반도체 쪽은 천천히 우상향을 기대하는 어떤 흐름을 좀 염두로 하셔서 매매 전략을 짜신다면 네. 그냥 천천히 한 주씩 두 주씩 그냥 사는 게 좋다라는 아. 얘기 드리겠습니다. OJJ 옐로님께서 아주 비유를 잘해주셨어요. 양념 반 호라이드 반이라고. 좋죠. 예, 엔비디아 반, 브로드컴 반 이렇게 또 맞아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뭐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가 낫다, 아니면 뭐 엔비디아의 이 도전하는 새로운 기업이 낫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둘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가 좀 준다면. 좋죠. 네. 엔비디아가 좋을 좋긴 수밖에 좋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 엔비디아가 앞으로 치고 가지 못하다면 이 상승의 룸이 닫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로 점점 치고 올라가야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룸이 점점 높아지는데 맞아요. 엔비디아의 성장이 갑자기 멈춰져 버리면 네. 따라 올라오는 기업도 이제는 저기까지밖에 성장을 못 하겠구나라고 한계가 보이는 네, 상황이라 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안 좋은 네. 악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성장을 조금 기대를 하시면서 대신 엔비디아가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성과를 안겼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또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가라고 하는 건 욕심일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좀 골고루 담아보는 전략이 저는 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래도 퍼스트 무버가 좀 먼저 가주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패스트 팔로워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해주면 좋은 표현입니다. 어, 딱 좋겠다. 좋습니다. 이런 건데 이제 브로드컴의 악재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게 AI 쪽 너무 좋았다. 네. 근데 원래 하던 네트워킹 사업이나 네. 인터넷 인프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BAI 물론 다 AI를 갖다 붙이긴 하는데 네. 이쪽은 조금 긴가민가한 거 아니야라는 시각들이 있는 괜찮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 바라보는 시각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될 건 안 되는 쪽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혹은 시대가 조금 지난 산업은 네네. 조금 쳐줘도 괜찮다고 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쪽에 오히려 커져 나가는 것을 주목하는 게 미국 증시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었습니다. 네.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브로드컴 여러분들 CI 로고를 보시면 주파수 그림이 딱 그려져 네. 있거든요. 원래는 예전에는 AI라기보단 바로 이제 이 통신 관련한 부품으로 다들 이제 인식이 맞아요.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5G 이야기하면 이제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좀 되어 버렸잖아요. 그쵸. 미국도 약간 그게 좀 있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저게도 이상 막 스페이스X 로켓랩 막 쏴가지고 이 통신망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 보니 브로드컴도 사업부의 이동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젠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쪽이 실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어둔 쪽이 조금은 정체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바 저는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AI 산업의 성장률에 저는 주목하자. 엔비디아도 사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HBM 이야기를 하지 네. 아마 뭐 남자분들은 좀 더 익숙할 겁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예전에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그래픽 카드로만 그래픽 봤죠. 카드.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코인 시장에 열풍을 타서 많이 네. 쓰이기 시작하더니 AI 시대에 왔다고 이렇게 확
같은 것처럼 기존의 사업보다 앞으로의 먹거리에 더 집중을 네. 하는 게 맞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사업 부문의 바톤 터치가 유연하게 잘 되는 그런 거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시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 네, 그게 가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이 브로드컴 투자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뭐 안 사신 분들은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할지, 혹은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망해 주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네. 계속 보유를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결정을 할 것이냐? 결국에는 3분기 실적까지는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괜찮다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미국은 앞으로 돈이 잘 벌 거다라고 하는 기업은 쉽게 팔지 않습니다. 아, 2분기 실적 좋았죠. 3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어떤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고민이 좀 되죠. 네.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왜냐? 엔비디아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AMD도 또 잊을만 하면 또 올라오고 맞아요. AMD 저희 중요해요. 그렇죠. 인텔 같은 왜냐면 경우에 AMD 저희 PD님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되게 저희 중요해요. 프로그램에서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 이제 지분을 또 확보한다는 네, 이야기도 9.9% 있고 또 했죠. 퀄컴 같은 기업들도 이제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 저는 그래도 미국 주식의 가장 기본 돈이 잘 버는 기업은 주가는 올라간다를 꼭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일부씩이라도 저는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 중에 하나가 버블 아니냐. 네. 그리고 버블을 비교할 때 꼭 닷컴 버블 이야기를 네. 하면서 지금과 그때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때와 지금은 절대 유사하지 않습니다. 아, 그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를 고평가로 볼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가 돈을 못 버느냐라는 질문에 돈을 못 번다고 하실 분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잘 벌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만약 못 본다고 하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을 잘 벌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고민은 그냥 저는 내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뭐 다 돌아오는 주라든지 9월달 우리가 역사적으로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또 그렇죠. 흔들릴 때마다 이거 버블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또 빠지면 또 빠지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다 보니까 역시나 역사적인 고평가 논란에서 지금 나스닥, 뭐 S&P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건 브로드컴 돈 못 벌었나요? 아닙니다. 돈 벌었습니다. 엔비디아 돈 못 벌었나요? 아닙니다. 계속 돈 잘 벌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의 흔들림은 저는 기회라고 아. 보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는 네. 전략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기회라고 좋은 합니다. 말씀. 네. AI 관련된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틀, 네. 시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맞아요. 전반적인 틀이죠. 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